네, 오늘 저희가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당뇨인데요. 자, 흔히들 당뇨병은 평생 가는 친구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네. 또 당뇨 너무나죠? 맞아요. 네, 저희 많이 들어봐요. 부모님 얘기 드려도 되나?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당뇨시고 오. 할아버님, 할머님 다 당뇨셨는데 네. 저는 큰일 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텔레비전 앞에 네. 모이셔서 당뇨병에 우리나라 권위자가 나오세요. 네. 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적인 당뇨병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하고 좀 다르게 유 박사님이 더욱더 지금 서두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파트너로서 오래 네. 있다 보니까 알 것 네.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의료 기술, 정말 획기적인 정보 전달이 준비가 돼 있을 때 이렇게 서두르시잖아요. 맞죠?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네, 어떻게 티가 났어요? 네? 티가 납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네, 평소에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시거나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 또 당뇨병이 많이 진행돼서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당뇨병을 달라요. 즐겁고 신나게 오.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당뇨병 하면 물론 그 자체로도 참 무섭지만 합병증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당뇨병을 신나고 즐겁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하니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네. 오늘 그 답을 들어야 될 텐데요.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상담 전화 열어놨습니다. 네. 자, 02-318-6875번, 02-318-6875번 지금 나가고 있죠? 이 네.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고요. 일부랑은 뒷번호가 다른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로 남겨주시면 역시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당뇨병의 선구자, 당뇨병 치료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건국대 의료원 당뇨병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당뇨병의 선구자세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의사들, 그랬어요? 동기들 의사들한테 들었는데 자, 당뇨병의 선구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면 네. 어떤 연구와 노력이 있었길래 이런 수식어는 아무나 달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게요. 죄송하지만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의사로서 이 당뇨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 네. 이제 의과대학의 교수로 있고 그러니까 당뇨병의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치료에 대한 연구를 예. 하다 보니까 네네. 가장 그 올바른 치료, 네. 이 전치가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네.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 네. 근본적인 치료하는 방법을 지금 한 35년 전에 개발을 했습니다. 35년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전 세계 또 이렇게 퍼뜨리고 있고 예.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자,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인슐린 펌프를 또 그러네요. 개발하셔서 네. 당뇨병의 어떤 치료의 핵심 포인트, 근본을 만들어 주셔서 자, 당뇨병의 선구자 맞으세요. 네, 정말 당뇨병 치료의 선구자 오늘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병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자, 치료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당뇨병이란 뭘까요? 병의 정의부터 좀 알려주세요. 당뇨병의 정의는 네.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많이 와서 아주 생활을 괴롭히고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때까지의 치료 방법으로는 완치도 안 되고 합병증이 틀림없이 올 수밖에 없는 점점 나빠진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옛날 방법이고 아주 과학이 발전하니까 당뇨병 원인 알아서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을 하면은 완치도 되고 합병도 예방된다는 게 다 알려져 있죠. 네. 예. 그래서 당뇨병 옛날과 다르게 아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즐겁게 아주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표정만 봐도 즐겁게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교수님 하면은 근엄하시고 좀 그러실 줄 알았는데요. 상당히 재밌게 얘기하시고 좀 있으면 잘못하면 노래도 부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봐도 되는데요. 자,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합병증 때문에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가 꼭 합병증만 때문일까요? 아니면 합병증이 얼마나 무섭길래 또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까? 근데 합병증이라 그러면은 몸에 이제 네네. 기능이 망가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인데 네. 더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뭐 10년, 20년 되면서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오는 것은 미리미리 막을 수 없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보면요, 이렇게 네. 먼저 족부 질환으로 신경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 다리 절단 수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당뇨병 때문에 이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10배 정도 높죠. 네. 이런 병이 한 10년이나 15년 돼야 오게 되고요. 네. 이렇게 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모세혈관 망가져가지고 눈에 있는 시력을 잃게 되죠. 그것을 네. 이제 당뇨병성 망막증이라 그러는데 이 후천성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이 당뇨병을 잘못 치료해서 오는 겁니다. 네.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 또한 10년, 15년 걸려야 되는 거니까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또 한 가지 당뇨병 합병증은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빼내는 신장이 망가져서 네. 이 요독증이 오게 되고 이게 투석하게 되죠. 네. 혈액 투석하게 돼서 약 한 1년에 5천 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한국에서도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치료로 자꾸만 축적되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네, 야, 그렇군요. 저는 저기서 매년 5천 명 이상의 환자가 투석을 시작한다니까. 그러게요. 야, 정말 투석이 보셨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투석은요. 네. 정말 힘든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보호자분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또 특히나 저 합병증 중에서 저는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네. 제가 이제 정형외과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손가락, 발가락, 특히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절단을 하게 되는데 네. 오죽하면 절단을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만큼 오늘 신나고 신명나게 당뇨병을 한번 치료해 보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당뇨로 이미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혹시 당뇨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 단계 이런 그래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각 증상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주 없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주 갑자기 많이 시작되면 물도 많이 쓰이고, 혈당도 높아지고, 피곤해지고, 밤에 네. 소변도 보게 되고, 음식도 많이 먹고, 소변도 많이 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보통 그냥 좀 피곤하다 정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네. 이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만이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아주 쉽게 시작하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기 때문에 병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좋지 않은 치료를 하면은 그런 점이 중요하죠. 그냥 피곤한 정도 네. 뭐 네, 이런 걸로도 그렇죠. 오는군요. 처음 증상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제가 지금 피곤하다. 네. 네, 요즘 피곤 안 한 사람이 있나요? 다 그럼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시청하신 분들 계속 보시다 보면은, 자, 이게 당뇨병이 아니다. 아마 박사님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스타트 하겠습니다. 당뇨병.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왜 생깁니까? 교수님. 당뇨병에 네. 생기는 원인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인슐린이라는 건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과 같이 되는 동화 호르몬이거든요. 네. 동화가 안 되니까 이게 짜부러진단 말입니다. 인슐린은 그렇죠. 원래 몸속에 있는 어떤 호르몬. 그렇죠. 식사 네. 먹을 때마다 거기에 네. 맞춰서 췌장에 이런 데 네.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 네. 것이죠. 대부분 근데 시청자분들이 밖에서 맞는 인슐린만 생각을 해가지고 인슐린이 뭐 이렇게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호르몬이죠. 굉장히 기능을 갖고 아주 중요한 기능, 굉장히 예. 중요한 기능. 우리 예. 췌장에 만들어내는, 네. 우리 몸 만들어내는 약이라고 할까? 호르몬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생기는 그렇죠. 그 부족해져서 생기는. 무력해지니까 부족해는 아주 없어지거나. 그래서 밖에서 보충을 하는 거죠, 인슐린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당뇨병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려요. 합병증. 그렇죠. 당뇨병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가면 되잖아. 네. 근데 그에 대한 합병증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족부 질환도 있고 막막 질환, 그러게요. 눈도 있고 콩팥도 네.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당뇨병에 보면은요, 온몸에 다 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몸을 바꿔줘야 되는데 온몸에 합병증이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동맥경화증 와서 뇌혈관 장애 와서 중풍이 오게 되죠. 눈에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증 와서 이게 시력을 잃게 되고
이의 잇몸질환도 치주질환 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신경합병증 와서 말초신경장애가 오게 되고 심장이 나빠져서 협심증 그다음에 스텐트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신장도 아까처럼 심근 혈액 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 족구병변 실제로 온몸에 있는 그 기관이 파괴되는 그 소위 파괴되는 것이 당뇨병이니까 실제로 온몸에 다 합병증이 오는 겁니다. 네. 예. 정말 보면은 따로따로 심각한 병이라고 해도 네. 될 만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1시간, 네. 2시간 할애해서 하나하나 살펴봐도 될 만한 병들이 네.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다 온다는 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거예요. 네. 정말 무서운데 그러면 합병증의 원인은 또 뭘까요, 교수님? 예. 합병증 원인은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네. 첫째는 참 원인을 보면은 영양실조입니다. 아까처럼 음식 먹은 것이 세포에 이용 안 되게 되니까 네. 세포가 영양실조가 오죠. 그래서 세포가 파괴돼서 합병증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잘 사용 않게 되면은 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열렸는데 사용 안 하니까 피 속에 혈당치가 높아지게 되죠. 네네. 그 고혈당이 돼야 돼요. 근데 네. 또 하나는 이 고혈당 자체가 또 합병증을 우리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합병증 오게 되는데 실제로 합병증 오는 걸 보면은요. 네. 이게 유명한 연구인데요. 보면은 이 미국의 피마 인디안 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인디안 족속에 보면은 네. 이렇게 공복 혈당치가 63에서부터 123까지 올라갔는데 네. 123 이상이 되면은 갑자기 눈에 망막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올라가서 많이 생겼대요. 네. 그러니까 고혈당이 요 이상 되면 합병증 온다는 게 증거죠. 그죠? 네네. 근데 식후 2시간 혈당치 보면은 200까지는 괜찮아요. 200 이상이 되면은 네.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즉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복 혈당치나 식전 혈당치가 어느 한도 이상이 되면은 고혈당 독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청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도당 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합병증이 온다. 그래서 또 3달치 혈당치 나타나는 당화혈수도 보면은 6% 정도까지 될 때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하고 우리 온몸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합병증 원인을 잘 보면은요,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이제 6%가 정상인데 12% 올라가서 혈당이 높은 것인데 보면은 망막질이나 신장질환, 말초신경장애나 미세단백뇨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혈당은 정상이 됐다는 걸 알겠죠. 합병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는 포도당이 에너지1이 어떻게 되죠? 췌장에 나온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 포당이 열려거든요. 네. 어떤 영양분이 세포의 몸으로 들어가서 힘과 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당뇨병은 어떤 일이냐면은 췌장이 망가졌어요. 다른 장기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이게 이 50g밖에 안 돼요. 네. 300g, 50g밖에 안 되는 게 망가져가지고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동화작용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인을 잘 알아야 치료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온 것이 포도당이 사용 못하니까 쌓여서 고혈당이 돼서 혈당치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몸에는 에너지가 못 들어갔어요. 에너지가 음식 들어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고 또 살도 빠져가지고 심각한 합병증 가져오는 것입니다. 대신 혈당 높은 것은 포도당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요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진정한 원인이 뭐냐? 과학적으로 보면은 정상인의 췌장 현미경 사진 보면은요, 요것이 소화액을 만드는 췌장 세포고 이것이 인슐린 많은 세포입니다. 인슐린 많은 세포가 아주 가전에 잘 모여 있죠. 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췌장 현미경 사진 보면은 이것들이 모두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핵도 안 보이고. 요거 하나만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요, 복잡하게 생긴 병이 아니라 췌장이 망가진 게 확실한 겁니다. 네.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네.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요. 췌장 안에 있는 인슐린 세포가 있는데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몸에 있는 영양분을 세포로 이동해가지고 우리 몸이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인슐린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를 하지 않으니까 네. 인슐린이 없으니까 그냥 혈관으로 들어오니까 혈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소변 대변으로.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영양분이 없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고 이런 이게 좀 이렇게
알기 쉽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당뇨병은 마른 사람이 잘 걸릴까요? 뚱뚱한 사람이 잘 걸릴까요? 당뇨병? 네. 보통은 뚱뚱한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뚱뚱한 걸린다고. 사람들이 걸리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보단 서양 사람들이 더 뚱뚱하니까 더 많이 걸리겠다. 그런 논리라면 그렇네요. 네. 제가 서양 가가지고 당뇨병 있냐고 여쭤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박사님한테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인의 당뇨병하고요. 서양인의 당뇨병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있을 거고 뭐 적은 집단이 있으니까요. 좀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뚱뚱하면 지금 당뇨병이 많이 온다는 것은 네. 서구 의학에서 관찰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한국 사람에 대해서 당뇨병 환자의 비만한 사람 보면은 뚱뚱한 환자가 거의 없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뚱뚱하지 않는 뚱뚱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의 한 90%, 95%는 뚱뚱하지 않죠. 네. 5%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서구 의학 책대로 뚱뚱하면 당뇨병 걸린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관찰되지 않아요. 적용이 안 되는군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당뇨 치료에 잘못된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네.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봐서 네.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저기 보십시오. 이 뭐냐면 아시아인과 서구인의 비만도 신체 질량 지수를 보면요. 네. 한국이나 홍콩은 23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세계 당뇨병 학회지에 1997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네. 다 그래요. 네. 아시아인들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27.6, 29.5, 어떤 건 33. 영 다른 종류의 당뇨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책대로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네. 미국에 적응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한테는 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러네요. 치료 네. 방법도 당뇨 원인이니까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르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상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군요. 자, 이거 정말 건강 아이콘 36.5가 드리는 알찬 정보입니다. 네. 다른 데에서 대부분 뚱뚱한 분들이 당뇨병이 잘 걸린다. 서양은 그런데 우리는 네. 아니다. 아니다. 또 교수님이 치료해 보시니까 네. 아니에요. 90%는 다 이렇게 뭐 표준이나 이렇게 뚱뚱하지 그렇게 뚱뚱한 분은 아니다. 한 뚱뚱한 분들이 한 10%는 이상은 네. 좀 되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걸 알았으면 치료 방법도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야 되죠? 그렇죠.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게 과학적인 겁니다. 네. 아,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네. 과학적인 겁니다. 네. 네, 정말 다른 거죠. 원인이 다르니까요. 네, 원인이 다 그렇죠. 다른 상태고 원인이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치료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기 네. 전에 문자 사연이 하나 도착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자 사연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4657님, 전 19살인데 저희 가족이 다 당뇨병이에요. 아이고. 근데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면 소변이 엄청 진하고 냄새가 많이 나요. 저도 당뇨병인가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또 거품이 많다. 당뇨는 거품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근데 19살이래요. 네. 자, 교수님, 요거 19살이라 상당히 예민한 시기라 고민 이거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엄청 진하고 그러니까 아마 19살이면은 진하게 그 소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다른 병도 있지만은 당뇨병 훨씬 많겠죠. 네. 냄새도 진하게 나니까. 진하게 나오고 그 거품도 많이 나오면 포장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거품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당뇨병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서. 네. 네. 물론 이제 낮에도 저런 증상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그 거니까요. 소변에 네. 포도당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게 끈끈한 네네. 소변이 나가고 그래서 거품도 많이 나오고 네. 냄새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 우리 19살 친구도 걱정할 텐데 부모님 두 분이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이 제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유전인가요? 뭐 이런. 글쎄, 그 유전인가요? 이제 그런 질문을 네. 많이 받는데요. 네네. 사실은 당뇨병은 유전병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네. 우리가 환자 보고 있으면은 네. 아무 관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전병이라는 것은 이게 잘못 알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왜 네. 그러냐면요. 네.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문제, 우리가 쉽게 네. 얘기하면 우리나라 민족은 한민족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자기 조상을 보면은 사전에 발전되면 당뇨병 아닌 사람 없을 거예요. 혼자 중에. 네네. 그렇죠. 그러면 유전병이나 몽땅 다 당뇨병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당뇨병, 유전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 특별히 유전자가 잘못된 가게가 있는데 그건 전 세계도 몇 가구가 안 돼요. 네. 그건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는 유전적인 아니고 환경적으로 생긴 거라고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부모가 네. 당뇨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당뇨병이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게 그 가족의 환경이 그렇지 않았나. 네. 그렇게 피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네. 건강 아이콘 36.5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두 번째 알찬 정보 드렸어요. 네. 당뇨병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네. 자, 저같이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는 당뇨병에 대해서 잡아야 될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요. 또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심이 가시는 분들. 자, 이제 일단 걸렸다 칩시다. 네. 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치료가 또 해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네. 자, 교수님, 당뇨병은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건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해왔던 치료 방법. 이건 아주 다분히 제 생각엔 또 실질적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의학 체계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의학 안 맞았으니까 미국 무비판적 받아들여서 그런 건데 이때까지 하고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 음식을 좀 조절하자 이런 식이요법, 또 운동을 하자. 이게 또 이상한 얘기는 해요. 운동선수도 당뇨병 다 있는데 운동이 당뇨병 원인이 아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도 네. 생각하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또. 예. 네. 그다음에 먹는 약 치료법. 근데 먹는 약을 먹으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구식 치료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요법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치료하는 거 보면은 당뇨병이 낫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당뇨병을 완치가 안 된다, 합병증 온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인슐린 치료 방법은 아주 완벽한 치료 방법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합병증 안 오고 건강해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완치되고. 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당뇨병 치료법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통적인 치료법부터 비교적 완벽한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치료법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그렇죠. 좀 지금처럼 말씀해 주세요. 이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이런 것들은 뭐 먹는 거 갖고 하는 거니까 네. 또 운동이야 뭐 운동할 수 있고요. 먹는 약에 먹는 약을 쉽게 할 수 있죠. 네. 주사기요법은 조금 귀찮지만은 주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장단점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효과는 이때까지 결과 보면은 합병증을 만들어주는 치료법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네.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지금 다룰 이제 예정인데요. 네. 교수님, 이거 인슐린 우리가 보통 맞는 주사하고는 다른 치료법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주사를 이렇게 맞는 거랑 네. 인슐린 펌프 치료는 완전히 다른 치료 방법이에요. 예, 지금 자막에 이제 인슐린 펌프 치료, 이제 펌프로 치료하는데 인슐린 주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입니다. 인슐린 보통 본인이 맞는 그런 주사 치료하고는 전혀 다른 치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인슐린 네. 펌프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텐데요. 문자 상담이 하나 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자, 인슐린 펌프의 불편한 점과 착용은 어떻게 하고 비싼가요? 이건 좀 다음에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좀 일찍 성급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 금방 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고요. 예. 불편하진 않고 아주 뭐 쉽게 네네. 다는데 1분도 안 걸리고 수술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 한 50g 정도 되는 기계를 가니까 우리 달걀 하나의 무게니까 아주 착용도 그냥 손쉽게 할 수 있고 네. 뭐 비싼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나 비싼 건 아니죠. 한번 네. 입원하고 그러면 뭐 수백만 원씩 드는데 그렇죠. 아주 그리고 뭐 20년 30년 쓸 수 있는 기계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주 굉장히 안 비싼 거죠. 자, 네. 시청자분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서라도 좀 네. 빨리빨리 네.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인슐린 치료는 있었어요. 네. 먹는 약 치료 있었죠? 식이요법 했죠. 어디 가나 당뇨병에 대한 건강 강좌 다 있어요. 네. 예, 복지 강좌도 있어요. 자, 있는데 자, 오늘 저희가 다루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네. 근데 그 전에
왜 지금까지 치료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치료가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기존 치료의 문제점이 무엇 그렇죠. 때문이었을까요? 네. 자, 그 문제점, 기존 치료의 문제점. 그래요. 네. 네. 저도 의사로서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가 정말 건강해지길 바라는데 옛날 치료할 때 보니까 환자가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네. 아주 비참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치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약을 보면요, 이 인슐린 먹는 약을 보면은 실제로 췌장 기능이 매년마다 4%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가 정상인데 60%면 50%면 이것이 증가해야 될 텐데 쭉 보면 계속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당뇨병의 원인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이건 전세가 다 그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약 치료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하면은 절대로 악화된다. 낫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췌장 기능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혈당체 계속 올라가죠. 아까 뭐 당화혈소라는 것은 3개월 혈당체 평균치인데 6%가 정상입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보면 올라가게 되죠. 그러네요. 그렇죠. 더 악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치료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치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뇨병은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악화될 뿐입니다. 합병판이 온다고 얘기하는 그 과학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네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슐린 주사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는 양이 점점 하나에서 두 알 증가해가지고 이제 췌장이 다 이렇게 고갈되면은 아무리 6달 줘도 치료 안 되면은 인슐린 주사 방법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인슐린 주사 방법은 실제로 인슐린은 속회성 인슐린,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인슐린 몸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번 막거나 두 번 막는 거는 장시간 인슐린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패턴이 영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혈당이 올 거고 이때는 고혈당이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 합병증이 많이 오게 돼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나빠지죠. 굉장히 많이 나빠져요.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삐뚤어 놨으니까. 삐뚤어 놨다고 이게 저혈당 고혈당 오니까요. 네.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는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더 발전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정상 췌장과 똑같이 해지니까 잘 먹어도 혈당 정상 잘 되고 합병 예방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인슐린 치료 주사법 요법과 인슐린 펌프 치료를 보면요 7명의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법을 했더니 처음에 이렇게 300 올라가겠잖아요. 한 시간간 한 것이 한 시간간 한 것이 네. 그것을 인슐린 펌프 치료하고 일주일 되니까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이렇게 치료한 것이 구식 치료고 인슐린 치료고 이렇게 치료한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입니다. 네. 이건 전 세계에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빨리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의 지금 말씀으로도 그렇고 식이요법, 운동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왔던 게 사실 기존 치료법의 정설이잖아요. 수십 년간 그렇게 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도 구식요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렇군요. 실제 환자 보면은요. 네. 식이요법 하면은 나빠지더라고요. 혈당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이즈가 이 몸무게 줄어가지고선 어떻게 되냐면은 각종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잘못된가 봤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이 먹는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상인은 2,000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그러면 정상인 음식 먹어서 소화돼가지고 포장 들은 거 2,000칼로리 포장 들은 것이 인슐린이 잘 나올 경우에는 다 들어가서 혈당은 정상화되면서 힘과 살을 만들죠. 네. 그런데 원인은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양이 많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잘못은 췌장이 망가진 거죠. 아까 본 것처럼 인척경이 동화적 안 되니까 포도당이 어떻게 됩니까? 혈당치가 올라가가지고 빠져나가죠. 그래서 2,000칼로리 먹는 환자의 소변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 명 모아가지고 24시간 동안 소변으로 당이 얼마나 빠지나를 봤더니 200g에서 250g은 하루 종일 빠지더라고요. 계산할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포도당 1g에 4칼로리니까 200g 800칼로리 빠져나갔고 250 빠져나간 거 우리가 관찰했기 때문에 250g 포도당 빠져나갔으면은
250 곱하기 4하면 1000칼로리가 빠져나갔죠. 네. 그러니까 입으로는 2000칼로리 먹었지만은 정상적으로 먹었지만은 소변으로 1000칼로리 빠져나갔으니까 몸에 남는 건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아요. 마치 입으로는 정상으로 먹었지만은 몸에 남는 거 반밖에 안 먹으니까 반밖에 안 먹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몸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치료다, 식이요법은. 아까 그 이유는 외국 사람들 뚱보가 많으니까 외국의 소구 의사들은 식사량을 줄이는 게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말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인다는 건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다르니까요. 우리는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게 핫 이슈는 이슈인데요. 좀 우리나라에 지금 몇백만 명의 그 환자들이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고 식이요법을 하고 당뇨 때문에 한참 걸어 다니시거든요. 네. 뛰기도 하시는데. 자, 교수님. 이 환자분들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예. 나는 의사예요. 예. 나는 이게 상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오늘도 80명 환자를 보고 왔어요. 네. 실질적인 그 환자를 보고 있다고요. 실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식이요법 하거나 운동한 사람들은 아주 나빠져 있어요. 근데 많이 먹은 사람은 아주 건강해요. 네. 그리고 또 당뇨병이 운동이 잘못해서 당뇨병 걸린 게 아니잖아요. 네. 운동 속 당뇨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라고요. 예. 네. 그 원인은 췌장한테 있는 거니까 그걸 고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최수봉 교수님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요즘 곽광받고 있는 인공췌장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자, 임슐린 펌프라고 하죠. 네. 인공췌장기. 네네. 자, 치료는 어떤 걸 인공췌장기라고 합니까? 예, 인공췌장기라는 것은 이 슬라이드를 보면, 네. 보면요, 이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잘. 네. 원인이 뭔가 봤더니 망막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단지 내 수정체가 좀 두꺼워진 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원인을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안경을 꼈더니 정상화됐어요.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공장기인 인공췌장기 달면은 정상이 되죠.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상 다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예. 말씀 쉬워요. 그렇게 되는 어렵진 거죠.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정상이 먹는 것도 정상 식사하고 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그렇죠? 식이요법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운동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가 생겨 운동은 더 잘하겠지만 혈당이 정상화되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합병도 예방되고 완치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췌장도 회복하니까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또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안경도 맞아들어요. 벗은 모습도 이렇게 아무나 보여주시는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시청자분이 전화 주셨어요. 전화 상담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당뇨를 약을 한 10몇 년간을 먹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전화 주는 거예요. 네. 10년간 약을 복용하셨군요. 10년 이상 먹었어요. 10년 이상이요. 자, 10년 이상 약을 복용하면 또 지겨워지시기도 해요. 좀 그러니까 약을 계속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좀 한 가지 힘들어. 혈당도 이제 조절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시고. 상담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구식 치료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예죠. 아니, 어떤 치료 하는데 10년간 한다는 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되냐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먹는 약도 점점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나빠졌을 거예요. 그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치료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해요. 구식 의사들은 관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의사로서 보면 관리사지 의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히 정신 차리셔야 될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환자분들이 이번에 이제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고
또 혹시 이제 이게 완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계속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 네. 완치가 된 건 궁금하시죠? 1년 이내에 완치된 사람도 많고, 어떤 예. 사람은 이거 2주 만에 완치된 사람, 3개월 완치된 사람, 어떤 사람은 예. 아주 나쁘게 보면은 한 5년 만에 완치된 사람도 있고, 완치되기 예. 전까지는 아주 정상화되면서 회복을 하죠. 예. 완치되면 그러면 기를 뛰게 되는 이 거죠. 병원이 건국대학교인가요? 건국대학교. 네, 건국대학교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어떤 병원 이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송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더 자세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기다려주세요.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인천인데 네. 네. 여기 가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가야지요. 그것도 방송 아하. 끝난 다음에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궁금한 점 네. 많으실 테지만 조금만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전화 한 통이 더 와 있네요. 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당뇨로 지금 고생 중이신가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췌장이 좀 안 좋아갖고요. 네. 당뇨까지 합병증이 왔거든요. 네, 네네. 네. 네. 어떤 진단을 받으셨나요? 병원에 가셔서? 저는 췌장염이에요. 췌장염이요? 췌장염으로 당뇨병 걸렸다는 얘기 같이 들리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혈당 높아지면 온몸에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면 합병증 오니까 빨리 인수펌프 달아야 되죠. 네. 네. 자, 지금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가 먼저 더 궁금하네요. 저 인슐린 맞고 있고요. 인슐린을 주사로요? 주사로 맞고 있군요.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몸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저혈당, 고혈당 네네. 올 거고. 그럼요.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의사들마다 그 치료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인슐린 펌프가 답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요. 예. 인공 췌장기 네. 말을 하다가 음. 지금 전화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래요. 맞아요. 교수님께서 인공 췌장기를 세계 최초로 영광이네요.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을 지금 옆에 네. 모셨는데 이렇게 개발하게 된 동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으니까 네. 소개를 좀 개발 해주세요. 동료는 이제 의사로서 네. 아주 보면은 의사로서 환자가 36살 먹은 환자가 4년 만에 우리나라 좋은 병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도 멀고 신장도 나빠지고 그 다리도 조금 잘라가지고선 결국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 환자가 사망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네. 중요한 점은 뭐냐면 4년 동안 구식 치료하라는 의사한테 얘기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또 보니까요.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혈당이 250 이상이었어요. 태어날 때도. 그리고 4년 동안 전부 다 200 이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알고 있거든요. 200 이상 되면 합병증을 틀림없이 만들어준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환자, 보호자가 너무 슬픈 거 보고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네. 마음이 아프잖아요. 애기 둘 내놓고 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냐 봤더니 지금 우리가 치료하는 치료가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치료로구나. 합병증 만드는 치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의사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살려야 돼.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인슐린 펌프를 만들게 된 동기가 거기에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슐린 펌프 하니까 도대체 인슐린 펌프가 뭔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가지고 나오셨죠? 예.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슐린 펌프는 이렇게 아주 작은 겁니다. 휴대폰보다 네. 훨씬 작고 네. 이게 55g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차고 다니죠. 차고 네. 다니고 허리에다 차는 거고요.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요것은 그 끝은 어디다가 요것은 이제 몸 어느 어디다 피부든지 연결하는 대개는 복부 피부가 넓으니까 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차고 다니고. 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그만 컴퓨터로 돼 있으니까 혈당치에 따라서 네. 이 인슐린을 공급해 주는데 이 패턴을 많이 맞춰주죠.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식사 때마다 식사 시간을 알려주면 됩니다. 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부가되는 얼람들 또 과량 주입 자동 방지 장치 또
잘못된 걸 자동으로 알아내는 장치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거죠. 자, 인슐린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본인의 지금 혈당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어떻게 측정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이거 리모트 컨트롤이면서 네. 여기에 이제 혈당 측정을 합니다. 이 녀석이. 예, 네. 물론 네. 합니다. 네. 꽂아가 하는데 그것이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완전히 자동으로는 안 됩니다.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많은 훈련과 또 우리 환자가 이 질환자는 잘 이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건국대학교 당뇨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 환자들을 작은 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네. 의사가 다 돼서 나가요. 네. 혼자 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일단은 피를 뽑아서 넣고요. 네네,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혈당치를 입력이 되면 그렇죠. 저쪽으로 전달이 돼서 거기서 그렇죠. 그거에 맞는 인슐린이 공급된다는 이론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이제 환자가 거기에 환자가 생각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을 또 그렇군요.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다 누구나 잘 아니까. 네. 네, 이제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대충 이제 알겠어요. 네. 예. 혹시 실제로 착용한 사례 네.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촬영 사례를 보면요. 네. 이렇게 이분이 그 박부원이라고 뭐 이름을 이렇게 해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네. 이분은 프로 골퍼였는데 아주 저한테 약했어요.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프로 골퍼인데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수펌프 달고 나서 1등을 해버렸어요. 우승을요. 야. 인수펌프 달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현역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인수펌프는 이렇게 아까처럼 작은 기계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 24시간 동안 패턴에 맞춰서 인슐린이 공급되는 기계죠. 이것이 바로 췌장이에요. 네. 췌장이 만든 인공췌장을 만들게 된 거죠. 예. 네, 오늘 착용 그렇군요.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아프진 않겠죠? 예? 아프진 않겠죠, 이게? 그 꽂을 적에 저도 해봤는데 예. 안 아파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들 지금 34년 동안 달고 다니기도 하고 네. 누구나 아무런 처음 네. 달 때 좀 그런데 뭐 며칠 지나면 없는 것이 하고 다닌다고 적응이 그러니까요. 아, 네. 예, 네, 다들 그러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안 아프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이쯤에서 전화 상담 한 통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당뇨가 있으신가요? 예, 당뇨병으로 지금 근 40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 네. 예, 혈당이 제만 한 280에서 한 320까지 나오고, 상당히 높네요. 이런데도 굉장히 제가 살이 안 빠지고, 옛날에 네. 그 시절에 가지고 있던 키로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또 피부도 내가 지금 75세인데 다른 사람보다도 피부도 굉장히 좋고 또 네. 혈색도 좋고 한데 저는 선생님들이 음식을 적게 먹고 또 열량을 적게 소모하고 또 많이 운동하고 이러라 하는데 내가 음식을 굉장히 골고루 잘 먹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식욕 예, 안 하고 잘 먹기 때문에 건강하신 거예요. 예, 네. 잘 먹고 그럼요. 이제 지냈는데 내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혈압도 좀 있고 또 심장도 좀 안 좋고 한데도 굉장히 건강하고 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주름이 없고 피부가 팽팽하고 아주 건강한데 그 내가 이 병을 가지고 막 평생 약을 병원에서 주는 약을 막 밥 삼아 참 약 먹으라 그래갖고 아침 저녁에 꼭 약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너무 근 40년 가까이 이 병을 앓고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또 합병증이 오면은 어떨까 싶어서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되시죠? 네,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는 교수님, 네. 뭐 합병증이 없고 그런 대로 식사도 잘하고 뭐 기운 없고 뭐 저혈당 있고 이런 거는 일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자기가 저보고 당뇨병인데 어떻게 그래 음식도 안 가리고 잘 먹고 그래. 97호 안 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97호 하면은 나빠지는데. 네. 교수님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합병증은 앞으로 오겠지만은 이게 잘 먹었으니까 영양 실조가 당뇨병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잘 먹으면 혈당이 높아질수록 고혈당 효과라 그래서 인슐린 도움 없이 세포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네. 고혈당 때문에 앞으로 합병증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올바른 치료를 하셔야 될 겁니다. 먹는 약 네. 치료가 아니라. 자, 혈당이 많이 안 떨어지고 높거든요. 근데 그게 걱정이 돼가 아직 네, 걱정하셔야 돼요. 네. 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예. 예. 자, 박사님 말씀 들으셨죠?
네, 예전 치료보다는 신개념의 펌프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펌프 저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 잠시만 계시면 예, 예, 저희가 더 도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 도움 드릴게요.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요. 네. 사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1분, 2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빨리 가볼게요. 예. 인슐린 펌프 치료 효과를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교수님. 실제 살아요? 네. 그러면은 효과는 지금 이 그래프처럼 합병증 예방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돼 가지고 네.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네. 조금 지나가죠.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면은 보면은요. 나오고 있네요. 보면은 이렇게 당뇨병과 구식 치료해 가지고 심각합병증 오니까 다리가 계좌가 가지고 다리를 절단하라고 옛날 치료는 그랬는데 네. 이 환자가 어떻게 인슐린펌프 달면 잘 되겠구나 소식을 듣고 왔더니 인슐린펌프 달았더니 상처 부위가 다 없어지고 급기야는 완전히 다 나서 다리를 안 자르고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이상의 합병증 감소해요. 네. 그건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좀, 오늘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말 신나게 즐겁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당뇨병 환자 그리고 가족분들도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당뇨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 저는 직업이 당뇨 환자 보는 사람이에요. 네. 당뇨 환자의 고통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떨 때는 당뇨 환자가 슬퍼지면 저도 같이 슬퍼지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다리 잘리러 오는 사람도 있고 눈도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불행이 오는가 봤더니 정보 부족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사를 무조건 믿으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의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자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환자 권리 장전이죠. 환자는 첫째, 환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프로를 통해서. 두 번째, 당뇨병과 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의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이런 프로를 통해서 좋은 치료 방법을 잘 발견하고 환자 자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해야만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만이 살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인슐린 펌프가요. 네.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까지 드렸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건국대 의료원 당뇨병센터 소장님으로 계시는 이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요, 당뇨병에 대한 상담 계속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네, 2부에도 특별한 선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